오늘 우리 K 증시는 뭐 설명이 필요한가요? 그냥 간단하게 새벽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한테 뒤통수 두드려 맞았고, 그래서 나스닥 급락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K 증시는 이미 선반영됐다는 기적의 논리로다가 모처럼 미약 한강이 나왔습니다. 미약 한강? 이것도 좀 어감이 별로네. 참고로 이제 미국 증시는 약세, 한국 증시는 강세, 이게 미약 한강이고, 지난 일주일 동안은 반대로 미국은 강한데 우리는 약했다. 그래서 미강 한약이었죠. 하여튼 그런 하루 속에서 오늘 일본 증시 니케이가 결정적으로 꺾이면서 코스피에 외국인들 수급이 몰려오는 덕분에 코스피는 상승한 반면 코스닥은 에코프로 형제들이 모처럼 반등에 나섰지만 여기서 수급을 다 빨아가면서 다른 개별 종목들은 또 죽섰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이 엇갈렸다. 바로 요겁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우리 K 증시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종목 1위가 바로 어제 내일뉴스에서 얘기했던 이닉스. 그 2차 전지 특히 NCM 3원계 배터리 최대 약점이 열폭주로 인한 발화잖아요. 불나는 거. 근데 그걸 차단해 주는 그 안전막을 만드는 기업인데 지난 공모청약 때 무려 10조가 몰렸어요. 그래서 오늘 완전 대박이 날 걸로 예상을 했는데 막상 상장을 하니까 공모가가 14,000원이었는데 곧바로 동시호가 때 그냥 55,500원을 찍더니 근데 그 뒤로 계단식으로 빡빡빡 하락 나오면서 결국 3만 원에 끝났고요. 이게 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오늘 급반등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하여간 K 증시에서는 그 어떤 분석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냥 다 당일 컨디션이야. 그야말로. 자, 이어서 오늘 업종별로 봤을 때 상승률 1위는 또 디지털 헬스하고 원격 진료. 이거 어제 내일뉴스에서 얘기했잖아. 그리고 또 오늘 업종별 상승률 3위가 사이버 보안. 이것도 뭐 어제 내일뉴스에서 나왔던 거고요. 자, 사실 이번 FMC에 너무 기대를 하지 말자는 그런 뷰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데 최근 들어서 경제 지표가 이렇게 좋은데 이 상황에서 연준 금리 인하의 명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이미 예방주사를 3차까지 다 맞춰드렸고 대신 FMC 실제 회의 결과를 봤을 때 일단 성명서 처음 딱 공개됐을 때는 이번에 뭐 금리 동결은 이미 다 예상했으니까 그럼 이제 불확실성 해소겠지 하고 억지로 막 이제 표정 관리하면서 약간 허세까지 보태서 야 이거 내가 예상했던 대로 나왔잖아 연준 막 좆도 아니네 이렇게 해서 약간 인위적으로다가 순간 급등이 잠깐 나왔는데 그러다 조금 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장에 등판해가지고 오프닝 멘트로다가 현재 금리가 정점에 도달한 거 인정한다. 그리고 연준 위원 다수가 금리 인하에 대해 그래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올해 어느 시점에선가 하여간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역시 파월 막 난리치면서 막 비둘기처럼 다정한 막 노래 소리가 월가에 울려 퍼지고 막 역시 제롬 파월 비둘기파 막 이렇게 해서 추가 상승세가 막 나오고 하루 종일 누워있던 그 테슬라마저 벌떡 일어나서 급등 나오고 막 이러는 찰나에 갑자기 제롬 파월 그 Q&A 질의응답 그 시간에서 어떤 눈치 없는 기자 한 명이 대놓고 그럼 3월 FMC 금리 인하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롬 파월이 갑자기 급정색 빨면서 3월 금리 인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찬물을 끼얹어 버린 거예요. 아니 이 눈치 없는 인간이 굳이 확실하게 예스가 나올 그런 질문이 아니면 지금 하지를 말았어야지 왜 산통을 깨냐고. 하여간 이때부터 갑자기 뉴욕 증시 3대 지수 폭포수가 쏟아지기 시작했고요. 처음 성명서 보고 나서 제일 많이 막 나대던 나스닥이 제일 세게 부러졌고 그다음에 테슬라 곧바로 그냥 처박아 버렸습니다. 왜? 작년에 그 테슬라 판매 부진을 이제 애써 고금리 때문에 자동차 할부 금리도 올라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차가 안 팔린 거라고. 그러면 이제 연준 금리 인하가 다시 테슬라 판매 신장 시켜줄 거라고. 그래서 지금 애써 정신 승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또 나가리가 돼버리니까 테슬라의 다시 대탈출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K 마바라들이 오늘 새벽에 이제 테슬라 빠진 거는 일론 머스크 그 급여 550만 달러 이게 과도하다고 한 테슬라 주주가 소송 제기한 거에 재판부가 그래 인정한다. 일론 머스크 급여 550만 달러 책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이거를 무효화 시켜버린 거 이것 때문에 테슬라가 개별 이슈로 빠졌다고 또 그놈의 K 마바라들이 약을 팔던데 아니 그럼 테슬라하고 똑같이 2.2% 빠진 리비안은 뭐고 리비안도 뭐 일론 머스크 거야? 그리고 오늘 앨범알은 4.6% 빠졌는데 이것도 뭐 일론 머스크 영향이야?
뭐 말도 안 되는 약을 팔고 앉아 있어. 아니 뭐 약도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이 있어야지 갖다 파는 거지. 어디서 지금 혓바늘 도는 데다가 무좀약 갖다 바르는 소리 하고 있어. 아, 생각만 해도 혓바닥이 막 간지럽네. 하여간 그 와중에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 오늘 또 블룸버그까지 가세해가지고 얘네 이거 진짜 차 안 팔리는 거 맞나 보네. 그러니까 지금 궁여지책까지 막 쥐어짜네. 이런 식의 반응을 막 유도한 건데 이게 뭐냐면은 테슬라가 네바다주 스파크스의 그 배터리 제조 공장이 있는데 여기를 그 더 저렴한 중국 LFP 배터리 공급망을 확충하는 데 활용할 거다.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제공사는 중국의 CATL이고요. 이 뉴스를 에코프로 주주분들이 싫어할 법도 한데 오늘은 나란 건 모르겠고 나는 그냥 불확실성 해소에 집중할란다 이러고 그냥 무지성으로 오늘도 올려버린 거죠. 하여튼 트럼프가 올해 11월 대선에서 다시 미국 대통령으로 복귀할 것에 대비해서 무조건 이제 조립만이라도 미국 땅에서 하는 걸로, 그리고 뭐 소재는 뭐 라벨가리를 하든 뭘 하든 하여간 어떻게든지 메이드 인 USA로 둔갑을 시키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전부 실어 나르고 그러면 이제 운송비가 많이 드니까 값싼 LFP 배터리를 적극 활용하자. 마침 테슬라가 내년부터 그 중저가 전기차도 출시할 예정이니까 여기다가 LFP를 우리가 만들어서 갖다 꽂으면 된다. 이런 계획에 전격 착수를 한 거죠. 이제 테슬라도 사실 트럼프 시대에 대비하는 뭐 그런 연장선상으로 저는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테슬라 측과 네바다주 정부의 그 개발국 여기서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보도가 나오면은 그 해당 기관에다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뭐 기다 아니다 해야 되는데 그냥 묵묵부답. 이러면 또 이게 또 더 의혹을 키운단 말이야. 근데 요거랑 같이 또 오늘 또 약간 워싱턴과 월가에서 묘하게 합동으로 전기차를 조금 조지려는 이런 협업이 느껴진 게 뭐냐면은 오늘 트럼프가 팀 스터즈라고 우리로 치면은 약간 민주노총급의, 그러니까 미국 연방 노조원 130만 명을 아우르는 제일 큰 노조 단체인데 여기를 트럼프가 찾아가가지고 원탁 토론을 이제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바이든의 IRA 법안을 전면 비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사실 이걸 이제 워싱턴에서는 트럼프가 자기 공약으로 IRA 폐기를 주장할 수도 있겠다. 그런 어떤 밑밥 깔기다. 이렇게까지 해석이 나왔는데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 요 팀스터즈 그것도 워싱턴 DC에 위치한 그 본부에 찾아갔다는 거는 진짜 빈라덴이 그 인도 타지마할에 찾아갔다 거의 그 정도급의 이슈인데, 근데 이 팀스터즈는 당연히 역대 항상 민주당 지지 세력이었고 지난 대선 때도 당연히 바이든을 공개 지지 선언도 했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 자리에서 트럼프가 말하기를 IRA는 역사상 가장 큰 정말 세금 낭비라고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그 자리에 모인 그 노동계 인사들한테 이게 결국 당신들 목줄을 조일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의외로 좀 진지하게 그쪽에서 뭐 끄덕끄덕 이렇게 받아들였나 봐요. 사실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그 바이든 예산 낭비를 이제 싸잡아서 비난을 하긴 했어도 이렇게 IRA를 콕 집어가지고 비판은 자제를 좀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이 IRA로 덕을 보는 그런 주도 있고, 근데 거기 이제 자기 지지자들이 분포를 해 있기 때문에 일단 선거 때까지는 그걸 뒤집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랬던 건데, 근데 오늘 여기 팀스터즈에서는 전미 자동차 노조도 또 들어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전기차 전환이 결국 니네를 실업자로 만들 거다 이런 식으로 약간 중간에서 이간질 하듯이 얘기를 꺼낸 거죠. 사실 이게 이제 비공개 미팅이어서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게 뭐 비밀이 지켜질 거라고 설마 트럼프가 그렇게 순진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뭐 트럼프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고, 근데 여기 뭐 미국에서 노조 그쪽에 끝발 제일 센 사람들만 모여 있는 데인데 이 사람들이 그 진보 쪽 언론하고 왜 커넥션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여기서 비공개로 뭐 얘기를 했어도 나중에 얼마든지 다 밖으로 퍼지고 기사 타고 그럴 거 이제 트럼프도 다 이미 예상을 했겠죠. 하여튼 트럼프는 오늘 새벽 이 팀스터즈 앞에서 공헌을 한 게 내가 미국 대통령에 다시 복귀를 하면은 관세든 뭐든 하여간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더라도 미국에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들이 결코 자기네 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중간에 수수료만 챙기는 그런 식 말고 그들이 우리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여기서 모든 걸 다 생산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제조, 생산, 판매 다 미국 땅에서만 할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기본은 뭐냐면은
생산비가 싼 나라에서 만들어서 값 잘 쳐주는 나라로 수출해서 여기서 판매를 해서 이문을 남기는 게 사실은 무역의 이제 기본인데, 여기서 만약에 관세가 중간에 왕창 붙으면은 이게 여기서 아무리 싸게 만들어도 여기 오는 과정에 관세가 무겁게 붙으면은 뭐 가격 경쟁력이랄까 아니면 무역의 그런 구실이 아예 상실되는 거죠. 근데 또 이 와중에 중국은 어제 외교부 관리의 그 논평을 통해서 트럼프가 재선이 될 경우 아메리카 퍼스트는 더 강화될 거고 결국 트럼프는 대만을 포기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사실 이게 이 지금 사진에 보시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이 공식적으로 논평한 것도 아니고 그냥 중국 외교부 내에 대만 담당관 입에서 나온 얘기를 지금 이렇게 타임지에서 엄청 진짜 비중 있게 다룬 거예요. 하여튼 여기 또 그 마오닝은 이제 왜 얘기가 언급이 나오고 사진까지 있냐면, 작년에 트럼프가 어떤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당신은 대만을 방어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냐, 이런 이제 질문을 어떤 사회자가 했는데, 트럼프가 여기 이제 즉답을 회피하면서 대신에 뭐 지금으로서 확실한 내 생각 하나만 얘기하자면,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사업 전부 뺏어가 버린 거 맞지 않냐,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 외교부 마오닝 그 대변인이 바로 이게 트럼프가 대만을 그 체스판에 말처럼 언제든지 갈아치워 버릴 수 있다는 소리다, 이런 논평을 지금 리마인드 재상기시키고 있는 거죠.